만약에 뱅크런 문제가 다시 터진다면 바이든은 올해 대선을 포기하는 거와 다름없어요. 이번 바이든의 결정은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대선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요 기사 보셨나요? 엊그저께 나왔나? 바이든 대통령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수탁 허용 법안을 거부하기로. 요 기사 보신 분? 자, 바이든이 비트코인 수탁 허용 법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거 기사 터지자마자 트럼프 관련된 그 밈코인 마가인가? 마가 트럼프인가? 막 50%막 넘게 오르더라고요. 하여튼 단순해. 단순해. 이것 때문에 오르기도 했었고,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밈코인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안 좋은 겁니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대다수의 코인 투자자들은, 야, 민주당 안 된다. 바이든 안 된다. 또 그렇게 분석하고 있을 거야. 바이든이 SAB121이라고 얘네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현물 ETF가 승인이 되니까 기존의 금융권들, 암호화폐, 크립토 이런 기업들 얘네들이 욕심이 나는 거야. 엄밀히 따지자면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들이 욕심이 난 겁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에 커스터디 역할을 해줬던 곳이 어디죠? 커스터디 기관. 누가 커스터디를 도맡았죠? 누가 커스터디를 도맡았죠? 코인베이스였죠. 왜 코인베이스가 했나요? 원래는 JP모건이나 이런 금융권들이 해야 돼, 은행이. 근데 코인베이스가 했다는 건 법적으로 어떻다? 아직까지는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커스터디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에 해당하는 또 지급준비금도 갖고 있어야 되고 관련된 좀 세세한 법안들이 따로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얼마 이상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여기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그 지급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이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했던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 근데 이번에 현물 ETF 승인이 되니까 그냥 욕심이 나는 거야. 누가? 금융권 애들이. 이번에 JP모건이 그 막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쓰레기고 뭐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블랙록에 뭐에 들어갔다? 중간에 또 연결해주는 그 AP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가 커스터디 할 수 있게 해줘. 우리가 비트코인 관리하면서 예치 받고 이자 받고 앞으로 이런 업무 보면서 돈 벌 수 있게 해줘. 왜 우리만 쏙 빼? 이 법안이 뭐다? 이번에 바이든이 거부한 요 법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권이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관리하고 이자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수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하원에 통과가 됐는데, 당연히 통과할 때 이제 크립토 기업들, 그리고 미국 은행들 로비 미친 듯이 했겠죠. 그러니까 하원에서 심지어 민주당 그 20 몇 명 가까이도 승인을 했어요. 사과 박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이제 하원에 통과를 했으니까 바이든한테 올렸겠죠. 근데 바이든이 거절을 합니다. 바이든이. SEC 게리 겐슬러 그 위원장이 뭐 바이든한테 쫓아가지고, 형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잖아요.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딱 터지자마자 트럼프가 또 신났죠. 바이든을 정치적으로 어떻다? 미친 듯이 부정적으로 비판합니다. 쟤는 암호화폐 무제한이에요. 암호화폐 암자도 몰라. 그랬더니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야,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코인 시장 망한다, 빠진다, 다 무너질 거다. 암호화폐 무제한 인물이다. 트럼프를 막 찬양하기 시작해. 트럼프 민코인이 막 상승해. 자, 그럼 볼게요. 바이든이랑 민주당이 진짜로 암호화폐 시장을 좋아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호화폐 산업이 적대적일까? 바이든이? 민주당과? 트럼프가 돼야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지금 얘기했던 내뱉었던 이런 그 대선 공약들, 뭐 암호화폐가 어떻고 뭐 정치 후원금을 뭘로 받고 이런 것들 다 지켜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50%도 안 지켜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퍼포먼스지. 왜? 암호화폐 유권자들도 자기네들 걸로 데려와야지. 바이든이랑 민주당이 진짜 싫어했을까? 싫어했으면 바이든 임기 내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까? 바이든이? 전통 금융권을 지지한다? 이번에 수탁하는 거 허용 법안을 거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바이든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을. 자, 우리가 작년으로 올라가 볼게요.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3월 달에 터졌죠. 파산했습니다. 그때 파산했을 때 실리콘밸리만 무너졌던 게 아니라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얘네들도 폐쇄가 됐어. 근데 파산과 폐쇄는 다릅니다. 파산은 얘네들이 위험해서 진짜 파산이 된 거고, 폐쇄는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 거예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주말에
기억나시면 한번 1번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시그니처 은행 그때 파산 나가지고 그때 제가 긴급 시그널 뭐 드렸죠? 멤버십 분들? 제가 주말에 이틀 동안 한 우리나라 원화를 한 5천만 원 가까이 수익을 냈었는데 USDC 패깅이 깨졌죠. 그래서 USDT로 USDC를 샀죠. 그래서 이틀 동안만 수익이 한 5천만 원 정도 났습니다. 주말에 긴급 방송 나갔던 거. 나 기억한다 1번. 하우스분들. 기억한다 1번. 기억납니다 1번. 차 안에서 방송했던 거. 그때 아마 코엑스 갔을 텐데. 코엑스에서 긴급하게 켜가지고. 그때가 작년 3월입니다. 시그니처 은행 딱 깨졌을 때 그때가. 그때도 제가 하라 그랬는데 반신반의했죠. 나중에 돼가지고 막 USDT 언제 또 깨지나 코인이슈님 너무 아깝습니다. 그랬죠. 또 기회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런 것도 드릴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왜 그게 깨졌었냐면은 그 시그니처 은행이 주말에 갑자기 폐쇄 조치를 당했어요. 제니 앨런 누님이랑 연준이랑 다 모여가지고 야 너네 열지 마. 너네 아예 폐쇄야. 파산도 아니고 그냥 폐쇄야. 강제로 폐쇄시켜버렸어. 너네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으니까 너네 폐쇄야. 이거 얼마나 승질나. 물론 이제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괜찮지만 해당 주식이나 뭐 채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승질나. 시그니처 은행이 한 116조 원 정도 들고 있었는데 3분의 1 가까이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그럼 무슨 뜻이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은행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관리하고 수탁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위험하네. 위험하겠다. 파산 조치도 아니고 그냥 아예 강제로 폐쇄 조치를 해버렸어. 그리고 얘네를 이제 인수를 하는데 인수하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비트코인 사업을 다시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써.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수한 은행도 암호화폐 산업을 못했고요. 이해되셨나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어떻다? 은행이 암호화폐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아직 불안전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 올해 11월 달 대선까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중소형 은행들이나 지방은행들, 리저브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기 대선의 꿈도 무너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될까? 아니면 행사해줘야 될까? 당연히 막아야겠죠. 근데 이거를 뭐 바이든 정부가 싫어하고 민주당이 싫어해서 트럼프가 되고 아예 분석이 잘못됐죠.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 수탁을 이거 허용을 해줬으면은 어떤 은행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올까? 어떤 은행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리저브 은행들, 지역 은행들. 왜? 지역 은행들은 수익 구조가 지금 낮아. 안 좋아. 왜? 기존에 뭘로 돈을 벌었냐면 상업용 부동산, 뭐 자동차 대출, 무슨 보험 대출, 이런 것들 대출로 벌었는데 상업용 부동산 안 좋죠. 그리고 자동차 대출도 힘듭니다. 그럼 카드 뭐 리볼빙부터 시작해서 그냥 돈 되는 건 다 해야 돼. 수익 구조가 이전보다 떨어져. 돈을 맡기지도 않아. 지역은행들 몇 개 막 터지니까 미국 국민들이 다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위 은행들만 예금을 하니까 지역은행들은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 그럼 목숨 걸고 암호화폐를 은행이 예치하고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지역은행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레버리지 막 일으키고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빵 터지겠죠. 맞죠. 대선까지 어떤 이슈도 스테이블하게.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만약에 바이든이 이거를 허락해줬어. 그럼 기존에 있는 은행들이 이거 하겠죠. 수탁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의 암호화폐 대출 예금을 받고 이제 대출을 해주고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벌던 기업들이 있죠. 지금 살아남은 기업이 넥소도 있죠. 넥소 제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이번에 허용해줬다. 그럼 넥소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넥소 같은 암호화폐를 예치받아서 이자를 주는 이런 대출 플랫폼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내 밥그릇을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와사사 무너지겠죠. 크립토에서 수탁 서비스를 하면서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기업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럼 비트코인 시장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면 ETF 상품들도 자금 유출이 되면서 당연히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겠죠. 엄밀히 따지면 이 파산하는 기업들 요런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크립토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월 전까지는 어떻다? 요런 것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 민주당이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서 막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트럼프는 좋아하고 비트코인이 싫어하고 그런 게 어딨어. 돈 되면 하는 거지. 애초에 싫어했으면 현물 ETF 승인도 안 받았어야지. 이해되셨나요? 언젠가는 될 겁니다. 대선 이후에는. 바이든이 됐던, 뭐, 트럼프가 됐던, 요거 이제, 은행들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집 앞에 있는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가가지고, 비트코인 지갑 갖고 맡겨.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런 월세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게 가능해진 겁니다.
바이든이 땅땅땅 도장을 찍는 순간 은행들이 수탁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럼 은행들이 수탁 업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예치받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자를 주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나 다른 데로 또 돈놀이를 하는 거고. 요 생태계가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친 듯이 우리 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될 거예요. 확장을 낼 수도 있을 거고. 진정으로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다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 2억, 3억 우습습니다. 미친 듯이. 나중에는 이런 경우가 날 수도 있어요. 미국인들 포함해가지고 노후연금 펀드 뭐 거기 들어가는 돈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은행에다 예금 넣자. 아니면 그런 넘는 이제 상품들이 또 펀드로 또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노후연금 펀드에도 비트코인이 묶어질 수 있는. 예대마진을 통해서 금융권들이 미친 듯이 다루고. 그럼 또 어떤 시장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냐면 스테이블 코인까지. 미국이 비트코인을 받아.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맡겼으니까 돈을 줘야겠죠. 이자를. 그거 뭘로 줘요? 달러로 줄 수 있을까? No.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맞춰야겠죠. 왜? 은행들끼리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줄 겁니다. 달러와 같은. 달러로는 곧바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어떻게 보면 달러 교환권, 국채랑도 같죠. 스테이블 코인을 주면서 어떻게 된다? 그 스테이블 코인의 또 준비금은 미국 국채로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정부는 국채를 찍어내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시장을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된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예대마진 형태가 생기게 되면 우리 기존의 금융권들, 레거시 금융권들은 너무나도 돈바구니를 만질 수 있겠죠. 지금 업비트가 돈을 벌고 그리고 막 블록파이나 뭐 넥소 이런 애들 막 돈 벌고 하는 건 꼴사납지. 은행 얘네들이 들어와야겠지. 이해되셨나요? 바이든이 이번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 법안이 뭐 내년에 되든 내후년에 되든 언젠가는 될 건데 반드시 폭락과 폭등을 동반할 겁니다. 선제적으로 폭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겠죠. 기존에 수탁 서비스 하던 크립토 기업들 무너지면서 코인 시장까지 한 차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이래서 넥소나 이런 코인 담보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도 셀시우스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언제 될지 몰라. 언제든지 기존에 있는 금융권들, 레거시 금융권 얘네들이 가져갈 밥그릇이기 때문에 가져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결정을 하면서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트럼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따로 있죠. 은행이 암호화폐를 다루게 되면 기존의 커스터디하는 업체들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은행들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겠죠. 만약에 뱅크런 문제가 다시 터진다면 바이든은 올해 대선을 포기하는 거와 다름없어요. 이번 바이든의 결정은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대선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